지난 영상에서는 지원단의 연구 용역 소식과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지원단 직고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용역의 숨은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원단이 7천만 원 넘게 들여 만드는 연구 용역 내용을 모두 분석하려고 하면 영상 100개도 모자라겠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 짧게 담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연구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우리들의 진짜 사장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이를 위해 위탁 배달원들에 대한 지원단의 관리와 통제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는 문서에 나오는 표면적인 연구 목적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특수고용직인 소포위탁 배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연구하여 단체협약 및 소포 배달원 재계약 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안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는 6월 재계약은 그 전초전, 내년 7월 단체 협상은 본선전이 되겠죠. 민주노총의 23년간의 투쟁 끝에 수없이 많은 열사들의 피땀 위에 새 생명을 낳는 심정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우정사업본부에게는 그저 그들의 계획을 발목 잡는 방해물에 불과한가 봅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이라는 성곽을 높이 쌓고 택배노조를 상대로 버티기 농성전에 돌입했죠. 반면 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를 공략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원단은 이번 달에 2차례의 연구용역 중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우본 편인 셈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에서 우려스러운 대목과 문제점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단어는 우선 고용형태 변화 가능성이라는 표현과 민간 택배회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도출, 그리고 직접 고용할 시 예산, 조직 개편, 재규정 등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세 가지 문구가 의미하는 방향성에 대해 노동조합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아니 어쩌면 앞으로 영영 개미지옥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형태라는 말은 간단하게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특수고용 형태도 크게 보면 비정규직 중 하나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열악한 고용 형태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우정사업본부 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고용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배원들은 정규직, 즉 우정직 공무원들이죠. 그 밖에도 별도의 법을 적용받는 별정 우체국 종사자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흔히 상시라고도 부르는 집배원들은 정확히 말하면 비정규직 기간제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우체국 보험 판매원 같은 위촉직도 있고, 집중국이나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상하차 작업을 하는 간접 고용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리 같은 특수 고용 형태,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에 나오는 고용 형태 변화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많은 고용 형태 중에서 지금의 특수 고용 형태에서 다른 고용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정사업본부라는 진짜 사장은 하나이지만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심지어 같은 공간 안에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특수고용 노동자가 동시에 일하고 있는 겉으로는 하나이지만 하나라고 부르기 어려운 복합 노동시장이 우정사업본부에 민낯인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쉬운 해고입니다. 정규직부터 기간제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 형태까지 모두 합치면 이는 곧 쉬운 해고의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대내 외적인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정리해야 할 상황, 즉 구조조정 상황이 닥치게 되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구분해두는 셈이죠.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 정원 문제라거나 비용 절감의 문제도 얽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쉬운 해고입니다. 정규직을 자르면 해고이지만 우리를 자르면 계약 해지에 불과하죠. 해고 문제에 있어서 진짜 사장인 우정사업본부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지원단이 진짜 사장이 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우리 위탁배달원 문제에 관해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내에 존재하는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 중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정규직 집배원과 우리가 재택 집배원으로 알고 있는 공무직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상시기간제 계약직 집배원이나 별정 우체국 집배원은 그나마 우정가족이라고 불리우기라도 하지만 나머지 고용 형태 종사자들은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우정가족이 아닌 외부인인 것이죠.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와 똑같이 특수고용 노동자, 즉 개인 사업자였던 재택 집배원들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20년에 특수고용 형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 휴가수당 등 우정가족이었다면 오본이 당연히 주었어야 하지만 특고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던 미지급 임금을 일괄 청구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받은 경우도 있었죠. 물론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은 별도이고요. 빼앗긴 임금을 되찾은 경우이죠. 나머지 고용 형태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4대 보험이나 승진기회, 호봉 인정, 퇴직금 적용, 공무원 연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은커녕 그 흔한 수련원 이용도 어렵죠. 우체국 택배의 50% 이상을 특고인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니 일은 일대로 하면서 고용은 가장 불안한 싼마이 고용 형태, 그게 바로 우리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정사업본부가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게 토해내야 하는 고용 형태인 국가공무원직을 우리에게 적용해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겼을까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그렇다면 오본과 지원단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연구용역에서 지원단의 역할을 언급한 이유와 민간 택배사와의 비교 분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